호수의 물결이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출렁이는 그 밤, 민주는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익숙한 공어를 데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그의 고독한 세계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호수를 비추며 다가오자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보안관 차량의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내려섰다. 강인한 체격에 단단한 제복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 그의 눈빛은 호수의 어둠을 꿰뚫는 듯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호기심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민준은 낚싯대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호수의 고요가 깨지며 두 남자의 시선이 얽혔다. 그 시선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도가 아직 그들조차 모르는 운명을 예고했다. 그날 밤, 보안관 현우는 순찰을 나서며 평소처럼 호숫가를 돌았다. 작은 마을 강원도의 이 호수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스며든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낚시를 하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준. 나중에 알게 된 이름. 28살의 그 청년은 호숫가에 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갔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눈빛에 담긴 슬픔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늦은 밤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마을 규칙도 있고요, 현우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약간 어색했지만 순수했다. 죄송해요. 그냥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짧은 말들, 어색한 침묵들. 하지만 그 속에서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보안관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결혼한 적 없고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채로. 하지만 그 밤, 민준의 존재가 그의 단단한 껍질을 살짝 흔들었다. 민준에게 그 호수는 피난처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석 달, IT 회사에서의 번아웃, 그리고 스스로를 직면하기 어려운 그 감정들.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말할 용기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힘도 없었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는 건 그저 자신을 숨기기 위한 핑계였다. 그런데 현우의 등장으로 그의 세계가 열렸다.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현우가 떠나며 말했다. 민주는 그 말을 되새기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다시 호숫가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낚싯대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현우의 트럭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순찰이 아닌 약속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그들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마을 이야기, 어린 시절 낚시 추억을 들려주었다. 민주는 서울 생활의 피로함을 살짝 털어놓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호수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는 보안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남자로 여겼다. 결혼 압박, 사회의 기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오래전부터 억눌러 왔다. 민준을 만난 후, 그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당신처럼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시골로 왔을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준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숨을 쉬고 싶었어요. 진짜 나를 찾고 싶었어요.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민준의 손을 스치듯 만지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한 달, 그들의 만남은 규칙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 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민주는 현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제 문제예요. 현우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부가 아니었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백은 작은 파도처럼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호수의 물결처럼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그 가을 잎사귀가 붉게 물들 때 그들의 첫 키스는 우연처럼 일어났다. 비가 내리는 밤 현우의 트럭 안에서 민준의 떨리는 입술이 현우의 것에 닿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마을에서 소란이 일었다. 나중에 봐요. 현우가 속삭였다. 민주는 홀로 남아 비에 젖은 호수를 바라보았다. 이 사랑이 가져올 고통을 직감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눈이 호수를 뒤덮었다. 그들의 만남은 더 비밀스러워졌다. 현우의 집 지하실, 민준의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현우는 민준에게 요리를 해주었고, 민준은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현우는 대답했다. 운명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 현우의 상사로부터의 경고. 보안관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현우는 갈등했다. 민준을 사랑하지만 직업과 사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도 고통스러웠다. 서울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가족에게 오는 편지, 언제 결혼할 거냐? 라는 물음. 그는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을에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 대화 후 그들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다. 호수는 얼어붙었고 그들의 마음도. 봄이 오며 꽃이 피었다. 현우는 결심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 호숫가로 갔다. 나랑 같이 살아보자. 비밀스럽게라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다시 안겼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현우의 동료가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회의에서 현우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런 놈이 보안관이라니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여름 절정의 순간이 왔다. 마을 축제에서 현우는 공개적으로 민준을 지키기로 했다. 누군가 민준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현우가 소리쳤다. 그는 내 사람이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현우는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현우를 붙잡으며 울었다. 왜 그랬어? 우리 둘 다 망칠 텐데, 현우는 말했다. 사랑이란 게 바로 이거야.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거. 그 후, 그들은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우는 보안관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주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렀다. 1년, 2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서로를 통해 성장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현우는 자유를 배웠다. 5년 후 그들은 다시 그 호숫가로 돌아왔다. 이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호수의 물결은 여전히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한 평화였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됐지,
현우가 말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사랑은 흔들렸지만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호수의 물결처럼 영원히 흘러갈 운명이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번잡한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어머니의 부드러운 위로 속에서 그는 항상 다른 자신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장난 속에 숨겨진 그 미묘한 끌림. 10대 시절, 그는 그것을 부정했다. 그냥 호기심이야, 스스로를 속이며. 대학에 들어가며 IT 전공을 선택한 건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공은 공허를 키웠다. 27살에 그는 무너졌다. 상사의 괴롭힘, 끝없는 야근.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꿈들. 남자의 손길이 스치는 꿈. 강원도로 내려온 건 충동이었다. 작은 마을, 호수의 고요함. 그는 임시로 오두막을 빌렸다. 낚시 도구를 사서 호숫가에 앉는 건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현우가 모든 걸 바꿨다. 첫 만남 후, 민주는 매일 그 트럭의 엔진 소리를 기다렸다. 현우의 목소리, 그 단단한 어깨.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현우의 삶은 더 무거웠다. 보안관이 된 건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 마을을 지켜라. 아버지는 현우를 강한 아들로 키웠다. 군대 복무 후 그는 제복을 입었다. 30대가 되며 결혼 압박이 시작되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의 좋은 신부 소개해줄까? 라는 말, 그는 웃으며 피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과거에 한 번, 군 시절 동료와의 짧은 순간. 그것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을 본 순간,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현우가 가져온 뜨거운 라떼가 민준의 손을 데웠다. 이 마을 커피는 별로지만, 이건 괜찮아요. 현우가 웃었다. 민준은 그 웃음에 빠져들었다. 대화는 일상에서 시작해 깊어졌다. 현우는 마을의 작은 비밀들을 들려주었다. 저 호수, 옛날에 연인이 빠져 죽은 곳이라 해요. 사랑 때문에 민준은 떨며 물었다. 그럼 그 사랑은 후회스러웠을까요? 현우의 시선이 민준을 파고들었다. 아니, 아마 영원할 거야.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만남은 리초엘이 되었다. 금요일 밤, 호숫가. 현우는 때때로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가져왔다. 민주는 서울에서 배운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부드러운 재즈가 호수에 퍼졌다. 한 번은 별이 쏟아지는 밤에 민준이 말했다. 현우 씨, 당신은 왜 보안관이 됐어요? 현우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지키고 싶네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가을 비가 내리던 그날, 트럭 안에서의 키스. 민준은 비를 핑계로 현우의 팔에 기대었다. 추워요. 현우는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가까워진 거리, 떨리는 숨결.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폭발했다.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꿈인가요? 현우는 속삭였다. 아니, 현실이야. 우리 현실, 그 밤, 그들은 서로를 탐험했다. 감정의 깊이를, 마음의 상처를.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며 현실이 다가왔다. 현우의 무전기 소리. 보안관님, 긴급 출동입니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은밀한 춤이 되었다. 낮에는 보안관과 방문자, 밤에는 연인. 민주는 현우의 집으로 갔다. 지하실의 작은 방,
그곳은 그들의 성역이었다. 현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행복을 느꼈다. 당신 손재주가 좋아요. 현우는 웃었다. 군대에서 배웠어. 동지들을 위해. 민주는 그 동지라는 말에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현우 씨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하지만 포기했어. 당신 만나기 전까지. 겨울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을 때 첫 갈등이 왔다. 현우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아들, 결혼 생각은 없니? 현우는 민준을 숨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집에 누가 있었지? 현우는 거짓말했다. 그 후, 그는 민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돼. 민준은 아팠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준은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홀로 눈 내리는 호수를 보며 울었다. 현우는 순찰 중에 그 오두막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며 민준아, 나야. 민준은 문을 열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그를 안았다.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인 안 돼. 그 밤, 그들은 화해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커졌다. 마을 청년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보안관이 이상한 놈이래. 현우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호출이 왔다. 품이 문제야. 조심해. 민주는 서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아파. 친구의 답장은 따뜻했다. 내 자신을 사랑해. 그게 먼저야. 민주는 그 말을 되새기며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워요. 현우는 동의했다. 봄꽃이 피는 날, 그들은 호숫가에서 피크닉을 했다. 미래를 상상해봐. 민준이 말했다. 현우는 웃었다. 카페 차리고, 책 쓰고, 함께. 하지만 운명은 가차 없었다. 여름 축제 전날, 현우의 동료가 그들을 목격했다. 보안관님, 그 청년과 뭐해요? 현우는 솔직히 말했다. 내 연인이야. 동료는 충격받았다. 소문은 폭풍처럼 퍼졌다. 마을 회의에서 현우는 직면했다. 이 마을에서 그런 건 용납 못해. 시장의 말, 현우는 반박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예요. 그날 밤, 민주는 현우를 기다렸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해고될지도 몰라. 민주는 안았다. 그럼 같이 떠나요. 새로 시작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심은 강해졌다. 축제 당일, 현우는 무대에 섰다. 이 마을은 포용이 필요해요. 사랑의 형태가 모든 그의 연설은 마을을 흔들었다. 일부는 박수쳤고, 일부는 비웃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서울로의 이주는 고통스러웠다. 작은 아파트, 낯선 거리. 현우는 카페 일자리를 찾았고, 민주는 프리랜서 코딩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적응의 고통이었다. 현우는 제복을 벗은 자신을 낯설어했다. 내가 누구지? 민주는 위로했다. 당신은 나의 현우야. 그게 다야. 그들은 함께 요가를 배우고 공원 산책을 했다. 작은 행복들이 쌓였다. 1년 후, 현우는 자신의 카페를 열었다. 호수 카페라는 이름. 메뉴에는 김치찌개가 있었다. 민주는 그곳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현우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는 전화로 고백했다. 엄마, 제가 게이예요. 민준이를 사랑해요.
침묵 후 어머니의 울음소리.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그 화해는 눈물의 축제였다. 민주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블로그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숨겨진 사랑의 흔들림, 독자들이 응원했다. 당신들의 용기가 빛나요. 민준의 내면은 치유되었다. 그는 과거의 공허를 넘어섰다. 현우와의 대화에서 그는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현우는 키스했다. 너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2년째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현우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평생 함께하자. 반지는 간단했다. 은으로 된 호수 모양. 민준의 내있는 바람에 실렸다. 결혼식은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 현우의 어머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 직장에서의 차별. 한 번은 카페 손님이 여기 게이 카페냐? 라고 소리쳤다. 현우는 차분히 말했다. 사랑의 카페예요. 모든 사랑을 환영해요.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LGBT 모임, 강연.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3년 후 민준의 책이 나왔다. 흔들린 호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우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빛나. 민준은 웃었다. 우리 둘이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공공의 재산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간 그날, 호숫가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환영했다. 변화의 물결. 4년, 5년.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호. 그들은 부모가 되었다. 현우가 민호를 업고 호숫가로 갔다. 아빠들처럼 사랑해. 민주는 지켜보며 눈물 흘렸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고통, 기쁨, 성장. 시간은 잔인하지만 자비로웠다. 5년이 지난 지금, 민주는 33살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살짝 새겨졌지만, 눈빛은 더 밝았다. 책 쓰기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 현우는 40살, 카페를 키워 체인으로 만들었다. 호수 시리즈. 각 지점에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플레이트가 있었다. 민호는 3살, 호숫가에서 낚시를 배우는 소년. 아빠, 물고기 잡았어. 그의 웃음이 그들의 세계를 채웠다. 하지만 내면의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밤에 깨곤 했다. 현우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현우는 안아주었다. 매 순간이 선택이야. 후회 없어. 그들의 대화는 깊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현우의 군 시절 이야기, 민준의 학교 괴롭힘. 그것들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한 해, 마을 축제가 다시 열렸다. 그들은 초대받았다. 강원도의 그 호숫가. 마을 사람들은 변했다. 시장이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마을이 열렸어요. 현우의 연설이 다시 무대에 섰다. 사랑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해요. 박수가 터졌다. 민주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앞줄에서 손 흔들었다. 서울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도전이 있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민주는 물었다. 동성애자로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는 솔직히 말했다.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이 그걸 이겨요. 그 말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현우는 뒤에서 지지했다. 내가 용기야. 6년째, 민호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빠들, 왜 둘이야? 친구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했다. 사랑으로 둘이야. 그 순수함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현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가족이야. 민주는 동의했다. 영원한 호수. 하지만 위기가 왔다. 현우의 건강 문제. 과로로 인한 심장 통증. 병원에서 민주는 기다리며 기도했다. 잃지 마. 현우는 퇴원 후 말했다. 이제 쉬어야 해. 너와 민호와 그들은 카페를 줄이고 여행을 늘렸다. 제주, 부산, 해외까지. 각 장소에서 추억을 쌓았다. 7년 후, 민준의 두 번째 책, 흔들림의 끝. 현우와의 공동 저자. 베스트셀러.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었다. 시사회에서 그들은 손잡고 앉았다. 우리 이야기야. 눈물이 흘렀다. 8년, 호수의 8주년.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이제는 마을의 영웅. 민호가 낚싯대를 들었다. 아빠들처럼 들게 현우와 민주는 서로를 보았다. 우리가 돼서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흘러갈 파도였다. 민준의 내면 세계는 호수만큼 깊었다. 서울 시절,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혐오했다. 왜 나만 이렇게? 그 질문이 밤을 채웠다. 강원도에서 만난 현우는 그 물음의 답이었다. 너는 아름다워. 현우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들의 관계는 층층이 쌓였다. 첫 만남의 떨림, 키스의 열기, 갈등의 아픔, 화해의 따뜻함. 현우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다. 보안관 시절, 그는 감정을 철갑처럼 가렸다. 남자는 강해야 해. 아버지의 유산. 하지만 민준의 눈물 한 방울이 그 갑옷을 녹였다. 나도 약해질 수 있어. 그는 배웠다. 취약함이 사랑의 문이다. 민호의 등장으로 그들의 삶은 확장되었다. 입양 과정은 고난이었다. 서류, 인터뷰, 편견. 두 남자가 부모, 사회복지사의 의심.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를 아는 첫날, 현우는 울었다. 우리 아들, 민주는 속삭였다. 가족이야. 일상 속 키치틴.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현우는 과거 동료를 만났다. 아직도 그 청년이야, 비아냥. 현우는 웃었다. 영원히 그 용기가 민준을 자랑스럽게 했다. 여행 중, 제주 바다에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첫 키스 기억나? 민준이 물었다. 현우는 고개 끄덕였다. 비 내리던 밤, 그 추억이 그들을 새롭게 했다. 책 쓰기 과정에서 민준은 고백했다. 내 덕분에 쓸 수 있어서 현우는 키스했다. 우리 이야기니까. 영화 시사회 후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피드백이 보상이었다. 호수로의 귀환. 마을 사람들은 꽃을 들었다. 감사해요. 시장의 말, 민호는 호숫가에서 뛰놀았다. 그들의 여정은 완성에 가까웠다.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빛났다. 9년째, 현우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처음으로 민호를 안으며 손자 같아 그녀의 수용은 치유였다.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는 눈물 흘렸다. 내가 현우를 행복하게 해. 민준의 강연 투어. 전국을 돌며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존재야. 그의 메시지가 퍼졌다. 현우는 따라다니며 지지했다. 내 무대야. 민호의 학교 문제. 왜 아빠 둘이야? 아이들의 질문. 민호는 배웠다. 사랑이 다르지 않아. 그 교육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10년 주년. 호숫가 결혼식 재연. 친구들, 가족. 영원히, 서야. 밤하늘 별이 증인. 하지만 작은 흔들림. 민준의 번아웃.
책 마감 아빠. 현우는 호숫가로 데려갔다. 쉬어, 그곳에서 회복. 그들의 커뮤니티 성장. LGBT 센터 개소. 현우가 이사. 변화 만들자. 민호의 첫 낚시 성공. 아빠들 덕분, 기쁨의 눈물. 삶의 철학. 흔들림이 성장이다. 그들의 격언. 시간의 흐름 속, 그들은 노아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40대 민준, 45대 현우. 주름이 추억의 지도. 민호 10살, 청소년기 시작.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여기서도 우리 사랑은 빛나. 카페 체인 확장. 사회공헌, LGBT 청소년 지원. 민준의 세 번째 책, 파도의 속삭임. 현우 헌정. 사회 변화. 한국의 법 개정, 동성결혼 합법화. 그들은 증인. 마을 방문. 호숫가의 기념비. 사랑의 시작. 민호의 꿈, 아빠들처럼 용감하게. 내면 평화. 우리는 이겼어, 서로에게. 최종장, 15년 후, 민준 43, 현우 50. 민호 18, 대학 입학. 호숫가, 다시. 여기서 시작됐지, 현우. 영원히 계속될 거야, 민준. 민호의 졸업식. 아빠들, 사랑해. 그들의 유산. 책, 센터, 이야기. 세대를 넘어. 마지막 낚시. 물고기 잡힌 순간, 웃음. 호수의 고요가 축복. 사랑은 흔들렸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인간의 본질, 영원한 파도.